비언어적 신호 관찰. 비언어적 신호 관찰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신체 언어와 표정은 상대방이 내면에 갖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말에 주목하지만 그들의 몸의 움직임, 자세, 손동작, 눈빛, 표정 등을 관찰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은 우리에게 보이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신호입니다. 자세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밝은 미소를 띄우고 있다면 그들은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체 언어의 변화나 긴장한 표정을 관찰할 경우 상대방이 불안 또는 걱정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빛 역시 매우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눈빛이 밝고 활발하다면 그들은 흥미나 기대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음침한 눈빛이나 피곤한 표정을 보인다면 상대방이 지친 상태거나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신호 관찰은 말 그대로 관찰이라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신체 언어와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대화 중이든 상황에서든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점은 비언어적 신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 문화적 배경, 경험에 따라 다양한 신체 언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할 때는 상황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청하기.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그들의 표현 방식과 선택한 언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경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언어적 신호와 말투, 어조, 속도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말투나 어조의 변화는 상대방의 감정과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빠르게 말하면서 강조하는 경우 그들은 열정적이거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느린 속도와 절제된 톤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고 이해했다는 표시를 보이며 질문을 던지거나 요약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의 속마음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경청은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지하게 듣고 이해하면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한다면 상대방은 더욱 열린 마음으로 속마음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호적인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청은 속마음을 읽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질문과 대화. 질문과 대화는 속마음을 읽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그들이 겪는 경험과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은 상대방이 속마음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열린 질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열린 질문은 단답형 대답이 아닌 상세한 설명이나 의견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방은 더 많은 정보와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또는 당신에게 어떤 감정이 드는 건가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속마음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의 맥락과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을 통해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속마음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과 대화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열린 질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공감을 표현하며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더욱 자세히 이해합니다. 인간적인 연결. 인간적인 연결은 속마음을 읽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강한 연결을 형성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솔직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더욱 솔직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면 상대방도 더욱 편안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속마음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에 더욱 편안하게 속마음을 담아내고 우리는 그들의 말 속에서 더 많은 의미와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신뢰와 인간적인 연결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하며 상대방이 속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잘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연결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강한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우리는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맥락 이해.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있는지, 그들이 겪고 있는 경험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상황은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바쁜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혼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지침이나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상대방이 겪고 있는 경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감정을 느끼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감정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표현하고 우리가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경험을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속마음을 더욱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속마음을 읽는 데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